평생을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아오신 반달 할아버지 윤구경 선생님께서 지난 15일 85을 일기로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던 어린이의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어린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노래와 함께 계셨던 반달 할아버지 윤구경 선생님. 공교롭게도 선생님께서 떠나시던 날 모처럼 가랑비가 내렸고 비구름 속 뒤에로 반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미리 숨겨놓았던 반달, 하얀 쪽배를 타시고 홀로이 하늘나라로 가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말과 노래를 빼앗겼던 암울한 시절에 선생님께서는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을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동심의 노래를 너무나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회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렇듯 고마우신 분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 지금, 생전에 더욱더 가깝게 모시지 못했던 것이 한없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신 분의 넋을 기리고 생전에 선생님께서 펴신 높은 뜻을 다시 한번 받들어 보고자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윤구경 선생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과 반달에 얽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안녕, 괜찮습니다. 그럭저럭이에요.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래?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푸른하늘 은하수 반달 노래를 불러왔었거든요. 이 노래를 만드신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그게 1924년, 그러니까 내가 21살 때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랫말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근데 그 뜻을 물으면은 장황설이 되기 쉬운데, 얼른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족 감정이라고 할는지, 그 혼이라고 할까, 넋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지금 물어보는 당신 자신에도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숨어 있을걸? 예, 그래서 그러한 공감으로 오늘날까지 생명 길게 반달이 살아 오늘까지 오는 것 같고, 굳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그때가 3.1운동 지나서 4년 후 1923년에 색동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1년 후에 난리아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는 그때는 이제 그 일본말 창가 노래 그거 이외에는 부르기 못했거든. 그러고 이제 또 각 가정에서는 노래가 다 뭐냐, 기집애가 노래가 다 뭐냐 말이야. 기생이 될 거냐, 산패가 될 거냐, 그런 식으로 해서 쐐기를 질러서 못 부르게 했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그랬고, 학교는 학교대로 막았거든요. 일본말 장가 이외에는 못 부른다는 식이었었거든.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말이지, 뭔지 모르게 옛날 거, 우리의 원형, 우리의 말, 노래, 또 선풍양성 모두를 찾아서 우리는 울고 세상을 넘어갈 망정, 내일을 도맡은, 민족의 내일을 도맡은 어린이에게까지 그 눈물을 남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되쳐서 아이들에게 남겨주기 운동이에요, 일종의. 그것이 이제 색동회의 계열을 타고, 그 이념을 타고, 그 실천강령에 의해서 말이지, 흔들려 내려왔던 거죠. 그게 어딘지 모르게 내 배꼽 아래에 적체가 되고 있었던 모양이지. 예? 그래서 나왔던 건데,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반달 노래의 맨 끝에 말이야, 새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새별이라는 건 뭐냐, 동쪽에서 반짝이는 별이거든. 금성. 그러니까 동쪽에 별이 있다, 거기서 빛이 난다, 서쪽으로만 가지 말자, 우리의 본빛을 받고 길을 새로이 찾아가자. 그런 면에서 그때 이제 그 뭐 돛대도 없다, 사대도 없다, 새말도구도 없이 떠내려가는 민족의 시름, 슬픔을,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새별은 민족의 빛이다, 동방의 빛이다, 돌이켜설랑 우리들의 길을 찾자. 그거 괜찮지?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어린이와 관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오직 이 길만을 걸어가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저희들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이를 위해서 동요와 그리고 노래와 함께 한평생을 사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동요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동경서 이름을 내야 반드시 이름이 나는 거냐? 네. 왜 우리나라 이 한국에선 이름을 못 날리는 거냐? 네. 내가 조그만 집을 지어줄 테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 이름을 날려다오. 네. 거기서만 소리를 낼 거냐? 여기서도 소리가 나지 않겠나? 네. 일성당 한 아하. 소리의 집. 네. 일성당 한 소리의 네. 집. 그래서 일성당이라는 것을 그 간판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날 길러 나갔죠. 네. 네. 근데 그 당시는 그 나라 잃은 서름이 아주 극도로 심할 네. 때입니다. 우리 국민 네. 전체가요. 네. 네. 그런데 그때 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그 일성당을 통해서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때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시기나 그다음에 색동회 조직 때 네. 그 일제의 단합이라면 기맥힐 정도로 강력했었거든요. 네. 그런 데서 그 나리야회 그 일성당에 모이는 아이들이 말이지 예, 나에게다 이거저거를 좀 부탁을 하더군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우리는 우리말 노래가 없느냐? 네. 그런 말을 왜 하나 붙여가지고 노래를 짓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날 놀리더라고요. 네. 그 놀리는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나를 크게 자극하는 바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네. 당신들에게 앵겨주겠소 하는 심약, 네. 내 속으로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였죠. 그 일성당에는 그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모이게 됐나요? 어린이들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일성당에 그 피아노를 들여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가 그때는 희귀했어요. 네. 지금은 집집마다 다 있다시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나 네. 그때는 뭐 어쩌다가 하나 있으면 있을까 참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심의 호기심이라고 할까. 네. 동네 아이들이 이제 어서 뚱당뚱당 하니까 말이야. 네. 야, 한번 가서 들어보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기도 했고. 네. 또 내 그 조카딸이 그때 숙명 국민학교 숙명 여자 보통학교라고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녔었는데 저희들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네. 그 이렁저렁 모이니까 그저 20명도 되고 30명도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꼬리가 꼬리를 문다고 그러던가 뭐 그래가지고서 모이는데 어떤 때는 뭐 5, 60명 될 적도 있고. 네. 어. 그런데 그때 모임에 이름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는군요. 네. 근데 그 달리아회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달리아회라고 그랬는데 네. 그 무슨 뭐 별로 까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 그때가 지금이라면 말이지 네. 아마 무궁화 합창단이라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없을 형편이니까 네. 백합도 있죠. 네. 장미도 있죠. 네. 물론 석죽이니 무슨 코스모스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이지. 네. 우리들 장독 때에는 몽소나 맨드레미 분꽃 네. 그게 그때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걸 갖다 붙이기에는 어감상 접속이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 골라보자. 제일 탐스러운 꽃이 뭐냐? 네. 나리아가 탐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탐스럽고 귀여운 나리아 이름을 땄던 겁니다. 네. 같이 사랑하는 어장의 고요 우리 사랑이 오늘의
역시 그 3.1운동이 지난 후에는 뭐니 해도 민족의 선달자, 민족을 지도할 만한 사람들이 실력을 양성해야겠단 말이야. 힘과 힘의 대결이다 말이지. 그런 것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동경유 학생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도 소파 방정환이가 있었고 또 조재호도 있었고 진장섭이 마혜성이 다 그때 한 무렵에 동경유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한번 그러니까 1923년 3월 초에요. 3월 초에 한번 그때는 소파가 내 얼굴을 몰랐고 나도 소파 얼굴을 몰랐고 비장한 이름은 짐작했을 테죠. 그래 또 그래서 내 집을 더듬어서 그때 고엔지 하라라고 하는 일본 교회에 살았었는데 그 문 밑에서 보니까는 중절 모자를 쓰고 격자 무늬에 코트를 입고 그러고 노는데 월라이 뚱뚱했어요. 그래서 뭐 굴르는지 걷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갔다가 와서 야, 이 친구 이제 나한테다 대고 설랑은 초면에 뭐라고 뭐랬냐 하면은 당신 극갱이 아니야? 연극갱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반말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거 뭐 괘씸하지 않느냐 말이지. 언제 우리가 인사하고 지냈던 바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금방 자문자답을 하는데 나는 방정환이야 하면서 신껏 웃거든. 그 방정환이야 하고 신껏 웃는 그 태도가 어떻게 뚱뚱 벌어서는 애교가 넘쳐 흘렀던지 말이야. 거기서부터 또 훈훈하게 기분이 되더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윤이 피아노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렇다고 하면 윤의 이름만은 높이 뜰 거 아니냐.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 뜨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말도 없고 노래도 뺏기고 선풍양성 모두 뺏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국일대로 흑임살이 져가지고서도 원통하게 살 수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민족의 장래자 어린이까지도 그 그늘진 애수를 물려줘야 오르냐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개탄하면서 그러나 정열적으로 나한테 들이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듣고 정말 그래요. 한 사람의 명예보담도 100사람, 1000사람의 어린이를 위해서 국가 장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참 불일듯 일더군요. 그것은 방정환이가 내준 참 무서운 정상의 일침입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내가 아마 동요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방정환이는 동화를 맡고 나는 동요, 노래, 어린이의 노래를 맡아보자. 그래서 우리말을 되찾아가면서 우리 노래를 지워서 어린이에게 전달해보자. 그런 결심을 굳혔던 거죠. 그래 방정환이하고 나하고는 그때부터 참 자주 만나고 그 무렵에 조재호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고 진장섭이도 그랬고 그리고 마혜성 정병기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래서 한 틀을 만들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게 한 조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조직이 제일 먼저 됐던 것이 바로 색동회입니다. 그래 그 색동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야, 이 어린이란 말을 어떨 거냐? 어린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때는 어린이가 아니고요. 소년이라고 그랬어. 소년. 그렇지 않으면은 아동.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야. 우리말로는 아이요, 중국식으로는 소년이요, 일본식으로는 아동이에요. 지도라고 그랬으니까 아동이에요. 자, 아이 그래 놓으면 뭔지 모르게 얕잡아 보이는 거 보는 것 같고 경멸하는 것 같고 말이지. 소년 하면 중국식이다 말이지. 지도호, 아동 하면 일본식이니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서 어린이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동심을 찬미하는 의미에서 뭔가 없을까 하고 서로 의논, 검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온 것이 늙은이를 늙은이라고 하듯이 젊은이를 젊은이라고 하듯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자 말이야. 늙은 사람 늙은이, 젊은 사람 젊은이, 어린 사람 어린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렇게 결론을 보고 어린이라는 말을 온 세계에 한국 온 세계에 퍼뜨리기로 첫 소리를 낸 겁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의례 저희들이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방정환 선생님의 연세가 훨씬 높으셔서 윤구경 선생님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닐까, 마주 대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모두 색동회의 창립회원이시고 그 모임에서 어린이라는 말, 그리고 어린이날 노래를 같이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일찍이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아니했던들 오늘처럼 밝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윤구경 선생님과 어린이 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윤 선생을 처음 뵌 건 1924년이니까 햇수로 65년 전, 제 나이 13살, 윤 선생 88년, 그땐 21살 되십니다. 그때 이제 반달, 고드름 이런 걸 내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동요 짓기 시작하셔서 이 나이 때까지 아이들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동요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자라서 또 뒤를 위해서 자꾸 새 아이들이 생기니까 영원히 그분의 그 정신, 작품, 작곡이랑은 살아 숨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의 그 죽음보다도 이분의 죽음은 모든 어린이가 있는 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작품을 또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작품도 많고 하니까 그 작품을 살려서 윤 선생이 오래오래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모든 사람의 머리에 남도록 또 모든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자라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1923년에 이제 소파 선생하고 동경 유학 시절에 색동회를 만드셨는데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되십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게 그분들이 내신 어린이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그대로 실천이 돼서 이분은 가셨지만은 그 정신은 오래 남도록 그렇게 해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평소에 느끼신 윤구경 선생님을 말씀해 주십시사 제가 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용희 선생님께서 잠시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달이라는 노래는 이제 우리 교례가 60여 년 전서부터 이제 불려오는 노래지만은 네. 반달은 슬픈 노래일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의지를 나타내는 강한 노래로도 부를 수도 있고 네. 다정한 정감을 주는 마음의 노래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척하신 반달 할아버지를 기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음악사적인 그런 견지도 중요하지만은 네. 문화사적인 민족 문화사적인 견지에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음악을 떠나서 한 생활인으로서 윤구경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아드님 되시는 방은영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윤구경 반달 할아버지보다 4살이 위신데 네. 서로 이름만 알고서 만납니다. 네. 그래 만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자취를 하시는 반달 할아버지 하숙에 가서 네. 말이 없이 처음엔 음악으로 아, 예. 피아노 당시 음악 하는 사람이야 피아노 해라 네. 쳐라 노래 부르자 네. 이 말보다도 음악이 더 빨랐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몇십 분 동안을 노래들을 부르면서 나중에 이거 윤구경 씨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줄 노래가 없어. 네. 당신이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한국의 칼소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칼소는 당신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될 사람들이 있어. 당신이 한국의 칼소가 돼서 출세하는 것보다 네. 더 큰 일을 벌여볼 생각을 없느냐. 네. 그래가지고도 윤구경 선생이 성격이 빳빳하니까는 네. 승낙을 간단히 하질 않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구경 선생 말씀을 빌리면은 그 같이 자면서 초면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 껴안고 자면서 밤새도록 이게 어떡할 거냐. 졸라대했답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요. 네. 네. 무당 부닥거리 하는 식으로 윤구경 선생님 말을 빌리면 그렇게 밤새도록 해라 하자. 네. 그래가지고서는 참 긴 밤을 새우고 나서 아침에서야 윤구경 선생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답니다. 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그 색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윤구경 선생이 아동음악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윤구경 선생이 조재호 선생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색동회가 이제 이 참 보금자리를 일본에서 저거 했습니다. 예. 마침 색동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색동회에서 윤구경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일하셨던 엄기원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그 색동회 총무일을 맡으면서 윤기영 선생님 종종 그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어른은 그 할아버지라도 참 엄격하고 이런 분보다는 네. 아주 그 어린이들과 격이 없는 네. 그런 그 인상이고, 늘 그분 얼굴에서 풍기는 게 그 좀 개구장이를 좋아하고, 또 네. 그분 스스로가 그 개구장이 노릇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그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돌아가신 어른이시지만은 너무도 그 저희하고는 가깝게 그렇게 그 지냈던 그런 추억이 되살아나는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인이신데요. 달리 표현하자면은 선생님은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였고 반달을 작곡하실 때도 어린이였고요.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린이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항상 동심이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윤구경 선생님은 생전에요. 그 틈이 나시면은 모교인 그 교동국민학교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 교동국민학교에서 그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뒹굴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개구장의 시절에 향수를 그렇게 그리워하시고 동심을 잃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노래고 뭐 우리 풍속이고 뭐고 다 가져가라고 사라지고 말았었어. 사라져 가고 말았었어. 그 슬픈 때였지. 근데 그런 거를 본다면 여러분 참 영광이야. 어? 왜 반드시 2000년대에는 주인이 돼달라고 씩씩하게 찬되게 아름답게. 응? 할아버지 그때는요 되게 몇 살 때 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교동학교 들어온 것이 8살 때일까? 지금하고 똑같네요. 지금은 같았어.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에 비하면 1년 일찍 들어왔다고. 그때 머리 따고 댕겼다. 머리 따고 댕겼어. 그거 이제 자르고, 어?
그러고서 나간 나팔머리를 하고 돌았어요. 할아버지 생각에는 어떤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 참 그렇더군. 내가 잊어버리지 못한 선생님이 계셔. 김면영이라고 하는 선생이었었는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적엔 뭐 지금도 좀 그런데 개구장이었었다고 까불었다고. 그래가지고 2층이 우리 교실이었었는데 2층에 설랑은 이제 그 2층하고 1층 말이야. 아래층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난간 같은 거 돼 있잖아. 그거 나온 게 있을 텐데. 저런 거 저런 거 나무로 이렇게 나온 게 좀 넓었었다고. 그래 2층 창에서 넘어가지고 설랑 거기다 다리를 대고서 나는 네가 넘어섰다 뭐 용치 쪽으로 까불었었어.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나보다 키 큰 사람이 키 큰 학생이 그때 20살 먹은 학생도 있었어. 그래 그 키 큰 학생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 그경아 내 이름 그경인 줄 알지? 그경아 난 이런데 너 할만해? 그러니까는 고현실이 오기로 한번 넘어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넘어섰단 말이야. 넘어섰는데 넘어 들어가자니까는 다리는 자르지 키가 적으니까 말이야. 쩔쩔맸다고. 잘못하면 떨어지를 판이야. 그런데 먼 데서 그 김현영 선생이 날 쳐다보더니 휘끗 보더니만 말이야. 내 눈에도 띄었지 그 선생이. 겁이 나더라고. 소리를 치고 와서 야단을 하면 내가 이걸 어떡하나.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김 선생 아주 멋쟁이였었어. 두 손을 똑 벌리더니 말이야. 그경아 염려 없어 거기 있어. 그러고 달려와요. 웃으면서. 그 화를 내고 소리치고 올 것 같았는데 이 양반이 웃으면서 내 편이 된 거 모양으로 그경아 하고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더니만 내 아래 떡 서서 하는 말이 용기를 내서 넘어가봐. 너 떨어지면 내가 받을 거야. 그런 훌륭한 선생이 있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넘어 들어갔어. 그 후에 가만히 날 불러야 했더니 너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호령은 안 했지만 타일러 주시더라. 내가 지금도 그 선생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야. 참 좋은 선생이었구나 말이야. 응? 꾸지람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뛰어와서 나를 구출하고 나오면 가만히 다독이는 데서 훈계를 해주셨단 말이야. 참 지금 생각해 기맥혀. 저기 조도령 흘러거려 소리 듣기 좋게 잠도 있는다. 저기 저 셋이 어여쁜 셋이 모닥모닥 고선 한참 잘 보진다. 수양거를 가지가지 지나네. 길게는 줄 위에 나란히 앉아 이집 저집 남녀고 이웃거리며 좋은 재미나는 집거리입니다. 저기 조도령 흘러거려 소리 듣기 좋게 잠도 있는다.
이 윤구경 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부르는 거를 듣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 노래를 만드신 윤구경 선생님을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들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윤구경 선생님의 음악 세계는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KBS 어린이 합창단의 단장이신 이수인 선생님이 회고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윤구경 선생님의 노래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인 노래 반달 국민의 노래죠. 또 따오기처럼 참 심금 굴르는 노래. 이처럼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가락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란히 나란히 어린이날 노래 이런 것처럼 아주 경쾌하고 밝은 노래도 많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창가조의 그런 노래가 있던 무렵에 선생님께서 이런 훌륭한 멜로디의 노래와 좋은 리듬의 노래 이런 노래를 만드는 것은 아마 선생님의 노래가 아주 영원한 참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노래는 아주 우리 국민과 더불어 영원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고맙사니 하긴 살고 산다 칭칭칭칭 기차 소리로 가니 하긴 살고 산다 기차 필요 없으신다 옥수수는 잘 먹는다 기차 소리로 가니 옥수수는 잘 먹는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랄랄라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랄랄라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샤샤 시시시 샤샤샤 시시시 어여는 이병에 가득히 차면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가야 나란히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쇳돌이에 신발들이 나란히 찜질리에 바퀴들이 나란히 학교길에 누구니 나란히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쇳돌이에 신발들이 나란히 찜질리에 바퀴들이 나란히 학교길에 누구니 뭐지? 무슨 꽃이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꽃이야? 어? 우리 민족의 꽃. 결의의 꽃인가? 네. 또 나라의 꽃이지? 네. 그런데 이거 5월 5일 날 말이야. 네. 5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8년 9년 전이었었어. 네. 어린이 가슴에다가 무궁화를 꽂아드립시다 그런 운동을 했거든. 네. 어? 네. 그 운동을 했는데 왜 어린이 가슴에다 무궁화를 꽂아주죠? 몰라요. 몰라요? 이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어린이는 이 나라의 장래자죠. 네. 결의에도 장래자고 네. 미래를 위해서 사는 우리 어린이들 네. 그 사람 가슴에다가 무궁화를 꽂아주고 결의의 꽃 무궁화를 꽂아주고 말이야. 에? 정말 어른들도 살펴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어린이를 잘 가르쳤던가 그것을 반성하면서 어린이의 가슴을 한 번 더 보자 하는 운동이 5월 5일 날 열렸었다고. 친구들의 꽃 많이 만들어
들었죠? 근데 이거 가만 있어. 이거 뭐 나라 사랑, 어린 사랑. 사랑인데 하나는 길고 참 하나는 좋다. 응? 역시 어린이 나라의 장래, 민족의 장래가 어린이다 그런 말이지. 마음에 드세요? 잘했는데. 너무 막 이쪽이 벌어지지 않았어. 할아버지 꼴이 이쁘죠? 그래. 이거 생각해보면 말이야. 이게 100만 개를 만들어도 사서 준다고 하면은 가치가 좀 덜 올걸. 스스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 솜씨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나라 꽃을 누나가, 아주머니가 가령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가슴에 꽂아준다는 거 그거 비중을 얘기합니다. 생전에 그 윤구경 선생님께 있어서 무궁화 가꾸기 운동은 어쩌면 반달 노래만큼이나 큰 애착을 갖고 계신 운동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한 그루 묘목이라도 더 심고 그리고 한 송이 무궁화꽃이라도 더 달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꽃을 가꾸고 그리고 또 때로는 꽃을 만드시고 하셨던 생전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다랗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함께 자리해 주신 엄기원 선생님께서 고 윤구경 선생님께 바치는 추모의 글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추모의 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어린이의 벗 반달 할아버지 엄기원 1988년 11월 15일 밤 11시 35분 푸른 하늘 은하수에 큰 별 하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별은 어린이의 벗 윤구경 선생님 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우리 결의 모두에게 큰 놀람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윤구경 할아버지 유난히도 간밤엔 차가운 하늘이 반달이 밝았습니다. 1923년 일본 동경에서 선생님은 소파와 함께 색동회를 조직하셨고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반달, 따오기, 고드름, 설날, 귀뚜라미 기찻길 옆 수백 가지 동요를 지어주셔서 그 노래 부르며 이 땅 위의 어린이들은 곧고 바르게 자라납니다. 그 노래 부르며 자라났기에 이 땅 위의 어른들은 동심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반달 할아버지는 얌전히 새침대기보다 개구장이 편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어린이보다 잘 놀고 잘 웃고 큰 꿈 가진 어린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린이들처럼 한평생 즐거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통령 앞에서 훈장을 받으실 때도 동요를 부르는 그 모습이었죠. 에이, 난 훈장보다 초콜릿이 더 좋아. 동심의 그 말씀이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반달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웃는 모습 영정 앞에는 생전에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늦가을 향기 짙은 국화송이 가득 담아 드립니다. 사시 평화로운 하늘나라는 푸른 하늘 은하수 흐르는 곳, 반달 조각배 띄우고 할아버지는 8살 개구장이 되어 웃으며 노래 부르며 영생하시오리다. 반달 할아버지 윤구경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소
푸른 사랑 늙어 갔어도 안물기 계란강은 천년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가진 꿈이 용주사 절약정이 이양산에 울릴 때 사랑이 오른 마음 이 불투명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한 시대의 선구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정녕 윤구경 선생님께서는 나라와 결의 앞에 커다랗게 우뚝 서주신 선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 몇 해 전 저희 KBS에 나오셔서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실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많은 얘기 그리고 좀 더 많은 생전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한이 없습니다. 잠시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노래극을 하게 됐었다는데요. 네, 파랑새를 찾아서. 네.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피아노 반주를 누가 2시간 동안이나 악보를 안 보고 다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그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당시에 오인경이라는 소녀가 그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오인경 당시 소녀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볼까요? 그 누구예요? 네. 저 나와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네. 아, 내가 맞아드려야겠는데 잊어버렸네. 그렇습니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는지요? 18이요. 18. 그러니까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이었군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윤 선생님을 그 반주를 인연으로 해서 처음 보신 겁니까? 네. 네. 그때 첫 번에 뵈니까 어떤 분으로 인상이 보이신가요? 그저 조그마하니. 네. 그저 그렇게 내가 끌리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소개를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노래극을 윤구경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반주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이 18살의 오인경이라는 처녀 아가씨가 오늘날의 부부가 되신 오여사십니다. 오늘 부부를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윤구경 선생님과 이렇게 해로우신 것이 모두 몇 해나 되겠습니까? 60년 됩니다. 이제.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반달과 역사를 같이 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두셨나요? 3남 1여예요. 네, 그 가훈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평소 윤 선생님께서 자녀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건면하고. 네, 건면하고. 정직하고. 네. 그래서 명랑하게 살으라고. 네, 그렇습니까? 아마도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는 어린이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어린이와 벗하며 어린이 사랑에 일생을 바치신 반달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오늘은 네. 평생 생각했던 거, 네. 어린이, 또 그 엄마, 네. 또 뒤에는 아빠도 있을 거예요. 그 또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고 여러분께 이 영광스러운 걸 같이 나누고 싶고요. 넣고 싶고 그러고 한 가지 미안하고 부끄러운 데가 많아요. 나는. 왜? 반달 노래는 아무것도 아닌 노래입니다. 잘진 노래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많이 불러주셨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의 각광이라고 할까요? 영광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또 반달은 내가 진 것은 틀림없지만은 반달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 것으로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마감 말씀인데 오늘 내 이 영광 여기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그 노래가 뭔지 모르게 난 슬픈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그 노래가 백두산 끝까지 메아리 치지 못했던가 말이지. 메아리 쳐 주었으면. 그러나 여러분의 그 우렁찬 소리, 그 힘이 결국은 거기까지 갈 것을 그러면은 야호 하고 이 백만 수천만의 어린이들도 우리에게 안겨올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통해서 확신해요. 그러나 지금 좀 아쉽군. 아셔요. 그렇게 맺은 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달을 부르면서 윤구경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을 작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두 분이 나와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요.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하얀 쪽배 개수나고 한나무
평생을 어린이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어린이의 벗 반달 할아버지 윤구경 선생님. 이제 비록 몸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반달 할아버지가 남기신 주옥 같은 노래와 어린이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얀 족배의 선장이 되셔서 하늘나라 먼 곳에서 항상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구경 선생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고맙습니다.